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5월의 첫 번째 거래일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는 1.8% 정도 급락했었지만 현재는 낙폭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짜 백수로 시작된 이 급락의 여진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4월을 마무리하고 5월 증시가 시작되죠. 하지만 시작하는 어깨는 조금 무겁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조금 주춤해진 상황이고 원화가 달러와 엔화 대비 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변 여건을 보더라도 그렉시트 우려감에 이어서 이제 7일의 총선을 앞둔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까지 불거지면서 주변 상황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장에서도 수익을 내볼 만한 종목은 있겠죠. 그리고 그럴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게 우리 멘토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멘토부터 소개합니다. 삼로기법의 창시자로 수급 주포찾기 매매의 달인 이상로 멘토 오늘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잠깐 나눠볼게요. 지난주 내내 내렸던 코스피가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에도 잠깐 출렁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낙폭은 한 1.5% 정도로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4월을 돌아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5월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조정장이 시작이 되면서 5월을 시작하는 어깨는 조금 무거워요. 5월 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거의 이제 전반기 이제 5월달, 6월달 마무리를 또 잘해야만 또 후반기 7월달부터 또 12월달까지 또 한창 또 우리가 잘 끝낼 수가 있는데요. 딱 절반 시점까지 오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만큼 네. 유동성 자체는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서서도 김보람 아나운서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 게 바로 글로벌적인 유동성은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불안감도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원론적인 부분을 쫓아간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은 돈은 많이 융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뉴스 중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가 뭐였냐면 신흥국 중에 유일하게 원화가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코리아 오브 리퍼블릭이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여타의 국가들, 신흥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진국까지도 약세, 환율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단계입니다. 왜 미국이 달러 강세를 하지 않을까요? 왜 경제지표 핑계를 대면서 꾸준히 달러 약세를 유지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추가 금리를 하지 않는다면 지수는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힘들다고 받아들이시면 맞겠고 꾸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하고 들어오는 모습이다. 단 5월달이 아닌 6월달은 돼야지 그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빠르면 5월달이고요. 늦으면 6월달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금리 인하 카드가 없으면 지금의 코스피 시장 올라가기 힘들다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은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매일 하루에 1.5% 기본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만 저의 종목이 안 빠져서 다행인데요. 자, 시청자분들이 지금 대응을 하시기 상당히 힘든 시장이 바로 지금의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지만 성급하게 쌓아 올린 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신용매물은 무너지랴. 신용매물은 무너지겠죠. 거기에 대한 신용매물로 올렸던 장,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지 않고 개인만이 올렸던 장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후폭풍을 맞고 있다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지금의 꼭지 국면에서 매수를 했던 것은 누굽니까? 네, 바로 시청자분들과 개인 투자자분들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용에 대한 어느 정도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우리가 제외를 하고 사양을 하고 지금은 실적적인 분위기 그리고 한 개 더 바로 많이 빠져있던 기업들 올라갈 수 있는 매집이 이루어진 기업들 시세 분출이 되기 전의 기업들을 좀 더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보는데도 종목군이 안 간다. 당연히 안 갔죠. 그래서 제가 있겠죠. 저를 보고 같이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빠르면 5월에서 늦으면 6월 사이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외국인 수급의 추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덜 오른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자 하셨는데요. 그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포트폴리오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종목 세일즈 포트폴리오 문이 열렸습니다. 환인제약 조금 아쉽죠. 20% 넘게 달렸던 종목이었는데 현재는 0% 수익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SPG 하지만 잘 달립니다. 8.6%. 아세아텍이 오늘 8% 9%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한꺼번에 8.8%로 쑥 올라온 상황이고요. 디지털옵틱이 지난 29일 상한가로 급등하면서 1차 목표가 이미 도달했던 종목입니다. 13.6% 놀라운 수익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22일에 목표가를 이미 1차 목표가 도달했던 종목이죠. 7.8% 수익률은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든든하게 들고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수익률 유지해주고 있고요. 인터파크도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환인제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그 환율에 대한 그 부분 자체는 저의 예상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레포트도 없고 그렇게 뭐 예상을 하는 애널리스트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관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예상의 한 군데, 그래, 의견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종목군들을 보기 전에 지수부터 잠시 한번 보시겠는데요. 코스닥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3주 연짝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폭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일봉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어때요? 꾸준히 빠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참, 대부분 다 지금 꼭지 국면에서는 사실상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고 항상 그래요. 이런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가를 고점에서 사지 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왜 고점에서 사셨어요? 그럼 복구가 힘들어요, 여러분. 자, 종목 한 개씩 한번 같이 볼게요. 뭐 환인제약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또 아세아텍은 3,200원을 찍고 있죠. 자, 일단은 가격권력이 빠져서 26,600원대까지 오늘 내려오는 모습이고, 자, 이게 참 20%까지 수익이 나왔다가 지금 본전가까지 내려왔는데, 자, 글쎄요. 한번 더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누가 이길까요? 한번 좀 더 보유를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제가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손절가에 대한 기준선만 확실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건 없습니다. 일단은 홀딩하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상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의심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죠. 왜? 바로 내추럴 엔도텍을 보고 나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도 꼭 보고 지금 놀라는 상태죠. 네. 그런 제약업종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바이오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 안 나오는 기업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거기에 대한 구분이 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라고 판단을 하고 환인제약, 자, 엘레간사의 필러, 보톡스에 대한 판매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가시화적인 실적이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저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바로 SPG인데요. 자, SPG 같은 경우에도 이미 8% 수익이 나 있는 상태, 8에서 10%의 수익권으로 작은 박스권을 지금 꾸준히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이걸 걱정하시고 그랬습니까? 네, 시간이 없으니까 아세아텍, 디지털옵틱 먼저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네. 아세아텍도 한번 같이 진짜 보겠습니다. 많이 올라요, 오늘.
네, 뭐 제 종목은 다 오릅니다 항상. 네, 지금 코스닥이 1.5% 밀리고 있는데 아세아텍은 9% 가깝게 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2,950원을 제가 꾸준히 강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 가격권역을 또다시 터치하고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드디어 갑니다. 자, 언제까지 갈까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디지털옵틱 같이 보겠습니다. 디지털옵틱은 1차 목표가 도달했어요. 맞습니다. 예. 디지털옵틱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찍었죠. 4월 29일 날 1,800원을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상당히 지금 시청자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셨습니다. 예, 좀 더 어떡할까요?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만 더 본다면 어떤 종목 봐주시겠습니까? 뭐 볼까요? 인터파크. 예, 인터파크요. 네. 예, 인터파크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손절가가 조금 저는 아쉬워요. 예. 너무 짧잖아요. 예리하십니다. 네. 다 수익 났는데 한 가지 딱 빠졌는데. 네. 자, 당연히 빠진 종목 봐야겠죠. 네. 자, 인터파크 지금 보시면 23,300원, 22,250원 또 왔다 갔다 그리는데요. 자, 손절가가 일단 23,300원이었습니다. 그래 또다시 23,000원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손절이 된 상황이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22,200원까지 빠졌었는데, 그래요. 일단 손절을 하신 분들, 제가 오늘 종목으로 만회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 손절 못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저의 말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2의 영업무역 같이 또 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일단은 아직까지 손절을 못 하신 분들은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조금은 시간을 가지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SPG, 아세아텍, 디지털옵틱도 급등을 했고요. 세아베스틸, 한글컴퓨터 다 좋은 모습들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시를 많이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판단하시면 되겠고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종목 많이 갈 것 같아요. 예, 그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 딱 한 종목, 그러니까 저희가 총 들고 있는 종목이 7종목인데 그중에 한 종목 인터파크만 손절이 됐는데요. 그래도 정말 아쉽죠. 지금 손절을 못하신 분들이라면 목표 가격이 23,000원이었으니까요. 그때까지 홀딩하시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른 종목들은 다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종목이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상로 멘토의 오늘 세일즈 종목은요. 모바일 입력 솔루션 전문업체 크루셜텍입니다. 네, 크루셜텍 하면 이 지문 인식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핀테크가 강조가 되면서 이 지문 인식 센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음 상당히 좋으신데요. 핀테크. 나 무슨 말씀하시나 했네. 그 정도야 뭐. 예. 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크루셜텍인데요. 네. 크루셜텍에 대한 그 매출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같이 보시면 MFM 그리고 지금 OTP 그리고 지금 BTP 네. 그리고 기타가 이제 16.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MFM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 관련에 대한 부분이 이제 41.7%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OTP 우리가 흔히 쓰는 거 광학 마우스. 예,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8.3%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뜨는 게 이제 BTP라고 해서 네. 지문 인식인데요. 지문 인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만 봐서는 이제 이해를 조금 하시기는 힘드세요. 제가 조금 주요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이 BTP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예전에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좀 더 편의성이 좀 더 증대가 됐다는 거죠. 기존의 인식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우리가 보안 출입문을 통제할 때 어떻습니까? 이 지문을 갖다 대고 난 다음에 몇 초가 흘러야지만 이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 이제는 훑어내는 방식이죠. 네. 왜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최근에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보면 찍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다음 그림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자, 제가 여기 이제 그 갤럭시 노트4입니다. 노트4의 휴대폰을 하이엔드급을 한 개 가져왔는데, 자, 예전 같으면 이제 지문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저기 이제 손가락을 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죠? 손가락. 빨간색 네모 부분에. 그렇죠. 빨간색 네모 부분을 보시면 손가락 이제 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식이 됐다, 안 됐다. 그럼 응답성도 느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반응이 틀릴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싹 이렇게 훑어내는 거죠. 네. 훑어내면 인식이 곧장 이제 되는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던 뭐 S1이라든지 셀콤이나 아니면 그런 업체들을 봤을 때 네. 우리가 출입문을 통제할 때는 어때요? 아직까지도 찍는 방식이에요. 네,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죠. 찍고 난 다음에 내 손에 물이 묻었거나 아니면 네. 껍질이 까졌거나 주부습진 있으신 분들 그때는 이제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네. 자, 그런 방식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훑어내는 방식으로 좀 더 빠른 응답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문인식과는 좀 다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활용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은행 업무를 보려고 휴대폰으로 하면 공인인증서를 깔아야 되고, 참 번잡하지요. 액티브X 깔아야 되고요. 거기에 또다시 뭐 보안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까는 것만 한 3가지, 4가지 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먹통돼가지고 안 깔리면 짜증나고. 그렇죠. 네. 해결 안 되죠. 하지만 저렇게 빠른 부분에서 지문은 어차피 고유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의 간편결제 시장에서는 지문인식이라든지 아니면 홍채인식에 대한 분위기가 뜰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홍채인식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봄철에는 알러지성, 네. 또 각막염,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눈병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인식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지문은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은 가장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지문인식 관련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 그리고 트렌드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달리 보셔야 되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크루셜텍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은 상당하게 개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더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크루셜텍 하면은 지난해 화웨이 그리고 오포 등 중국 업체에 이어서 최근에는 대만 HTC까지 다양하게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실적으로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런 크루셜텍 같은 네.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납품되는지를 실질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 뭐 어떤 업체에 납품이 들어갔다 그러는 건 이제 계약적인 부분에서 형식적인 부분만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지금 크루셜텍의 부품이 갤럭시 어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나오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예측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하위에 납품이 되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에 납품이 됐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당연히 크루셜텍의 실적 자체는 지금은 바닥권을 돌아서고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흑자 전환이라는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상 그 흑자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분기에는 좀 더 높은 실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갤럭시 S6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갤럭시 노트 4에 대한 부분은 다 이 BTB에 대한 새로운 간편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인식 관련으로는 가장 큰 업체인 크루셜텍에 대해서 공급을 받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추천을 해드린다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방송 중에서 이 기업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확정되지 않는 사실을 확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 자체는 제가 추측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도 한번 열어보고요. 가장 중요한 주포 찾아보고요. 가격 전략까지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군들을 움직이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흔히 이제 JOB 예전에는 이제 잡주라고 했죠. 예, 사실 이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적자 국면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좀 그랬던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왜 지금은 그렇게 JUB가 아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우리가 조금 다른 국면으로 봐야 되는 게, 자, 가격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요 가격대가 되겠는데요.
11,500원, 뭐 11,300원 정도 가격대고 그 가격대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봤을 때는 자, 하단 국면과 상단 국면이 조금 나뉠 수가 있는데 네. 자, 여기 이 하단 국면 자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집에 대한 가격 권역입니다. 그리고 이 상단 권역은 뭐냐면 이제 시세 분출에 대한 가격 권역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바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바닥이죠. 절대 올 수 없는 자리가 되겠죠. 그럼 이 자리는 이제 절대 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얼마냐면 그건 이제 9,900원 만원입니다. 만원대는 이제 절대 올 수 없는 가격이에요. 여기는 이제 세력 단가라고 하죠. 그럼 이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한번 시세가 올리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멈춰서 다시 한번 올리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은 눌림목 권역에 해당하는 자리고 자, 만원대와 그러면 11,500원대를 그어놓고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만원대를 한번 같이 볼게요. 만원대 11,500원인데요. 자, 이렇게 만원대에 맞춰놓고 자,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것도 조금 티가 많이 나는 종목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수급적인 변화로 보면 나오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찾는 부분이 바로 뭘 찾아야 될까요? 그 빠져나가는 주포를 보셔야 됩니다. 누가 빠져나갑니까 지금? 자, 누군가 빠져나갑니다. 맞죠? 자, 그리고 들어올 땐 또 누가 들어옵니까? 누군가는 또 들어왔어요. 그게 9,900원대 만원대에서도 이루어졌고 지금 또 11,000원대에서도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당연히 빠져나가고 누군가 또다시 들어오고 그게 이제 교차되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주가 자체는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크루실텍을 공략을 해야 되는 자리다. 대신 지금 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그러면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인 매수가를 잡아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손해 안 보는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는 조금은 오늘은 곧장 지금 가격대 매수를 하는 거 물론 괜찮지만 좀 더 비중을 크게 실기 위해서는 좀 더 적정된 가격 권역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고 자, 가격 권역은요. 매수가는 11,3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00원으로 타이트하게 그리고 짧게 리스크 관리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셜텍의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매수 가격은 11,300원, 목표 가격은 13,000원, 손절 가격은 1,700원으로 정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어버이날인데요. 이때 무료 공개 방송 하신다면서요? 예.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네. 제가 그 강연회를 지금 5월 말에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뭐 호응도가 좋은 지역으로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라는 데 가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서울은 아닙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제가 어디를 갈 건데요. 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뭐 선상클럽 시간이나 종목 세일즈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지역으로 가겠고 대신에 제가 강연회를 최근에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공개 방송으로나마 이 종목군들에 대한 AS라든지 아니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11시부터 딱 1시간 동안만 진행을 합니다. 자,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맞죠? 제가 종목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대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좀 더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금요일 오셔가지고 많은 그 노하우를 배워가시고 그리고 조금 투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이 빠지더라도 수익 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은 수익 항상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시장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언제든지 수익률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종목 세일즈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어린이날이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